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난 영상에서 PA 간호사 제도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2026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에서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하는 고시와 규칙 제정안을 공식 공포했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 의료 역사상 아주 거대한 제도적 결과물로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아직 대중들은 뉴스에서 PA 간호사라는 단어를 들어봤어도 정작 병원에 갔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사가 부족하니까 대충 간호사한테 일을 다 떠넘기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 섞인 목소리도 여전히 들립니다. 심지어 이제는 의사 대신 간호사가 내 수술을 마음대로 끝내버리는 거 아냐라는 무시무시한 오해까지 나오고 있죠. 그동안 불법과 합법의 경계에 서서 병원 안에 유령처럼 일해왔던 간호사들이 드디어 법의 보호를 받게 된 이 시점에서 정확한 팩트체크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난 1월 영상을 잇는 후속편으로서 일반 대중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있는 3가지 루머의 실체를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부수어야 할 오해는 의사가 귀찮아서 간호사한테 일을 다 떠넘긴다는 생각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를 보면 이제 의사들은 편해지고 간호사들만 덤터기 쓰는 구조다라는 부정적인 댓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의 핵심 취지는 떠넘기기가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분업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축구 경기에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축구 경기에서 감독 한 명이 전술도 짜고 선수들 체력 관리도 하고 부상 치료까지 혼자 다 전담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며 그렇기 때문에 전술 코치, 피지컬 코치, 재활 전문 트레이너가 각자의 영역에서 완벽한 팀플레이를 펼치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학병원의 대형 의료진 구조는 의사 혼자서 너무나도 많은 잡무와 서류 작업에 치여 정작 환자를 깊게 진찰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회진을 돌며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하고 중요한 수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사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진단서 초안을 타이핑하고 처방 전 서류를 만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번 7월에 최종 확정된 PA 간호사의 업무는 의사의 정당한 권한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환자 진료라는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변의 복잡한 업무를 합법적으로 돕는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대중들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두 번째 오해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간호사가 의사 없이 마음대로 약을 처방하고 시술을 한다는 소문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환자 입장에서 가장 직관적으로 무섭게 느껴지는 대목일 것입니다. 내 몸에 주사바늘을 찌르고 상처를 꿰매는 일을 의사가 안 하고 간호사가 한다고 생각하면 덜컥 겁이 나는 게 당연합니다. 실제로 이번 보건복지부 고시 내용을 보면 놀랍게도 피부봉합 및 매듭, 즉 수술 후 상처를 꿰매는 행위가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명확하게 포함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위관 삽입, 동맥혈 천자, 그리고 인공호흡기 설정 조절 같은 굉장히 침습적이고 난이도 높은 의료 행위들도 명문화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거봐, 내 말이 맞잖아,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의 세부 조항을 꼼꼼히 뜯어보면 아주 강력하고 촘촘한 안전장치가 걸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초안 작성과 의사의 최종 서명 필수라는 구절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발급되는 진료기록이나 검사 의뢰서, 소견서와 진단서 등을 간호사가 독단적으로 발행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환자의 상태를 상시 모니터링하던 PA 간호사가 컴퓨터 시스템의 의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서의 초안을 정성껏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담당 전문의가 해당 초안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면허번호로 최종 전자서명을 해야만 비로소 공식 문서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방 전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 내에 확립된 엄격한 표준 지침인 프로토콜 하에서만 움직일 수 있으며 의사의 최종 승인 없이는 약 한 알도 병원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가장 우려하시는 수술실에서의 피부 봉합 행위 또한 의사가 수술의 핵심적인 종양 제거라든가 메인 집도를 완벽하게 끝낸 직후에 일어납니다. 의사가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지시하는 상황에서 숙련된 간호사가 마무리 봉합 과정을 보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전신 마취, 수혈, 대수술에 대한 설명 의무는 여전히 의사에게만 주어지며 간호사가 결코 대신할 수 없습니다. 즉 모든 의료 행위의 독자적인 판단과 최종 책임의 종착지는 여전히 의사에게 명확히 귀속되어 있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로 많은 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경력도 없는 초짜 간호사가 내 몸에 손을 대면 어쩌나 하는 숙련도에 대한 의문입니다.
간호대를 막 졸업하고 병원에 갓 입사한 신규 간호사가 내 동맥에서 피를 뽑고 상처를 치료한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번에 공포한 자격 요건을 보시면 왜 이분들을 탑티어 엘리트라고 부르는지 단번에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PA 간호사, 즉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쌓아야만 합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악명 높은 중환자실, 응급실, 수술실에서 3년 이상 버텨내며 온갖 산전수전을 다 겪은 베테랑 간호사들만 지원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국가가 지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별도의 엄격한 전문 교육 과정을 완벽하게 이수해야만 정식 라이선스를 인정받습니다. 기존에 이미 현장에서 PA 역할을 하던 간호사분들의 경우에도 최소 1년 6개월 이상의 증명된 경력이 있어야 하며 1년 이내에 반드시 지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유예 조치를 두어 숙련도를 검증합니다. 또한 아무 동네 의원에서나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까다로운 의료기관 인증을 통과한 종합병원, 요양병원, 군병원 등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약을 걸어두었습니다. 결국 여러분의 몸을 케어하는 PA 간호사들은 병원 내에서도 가장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최정예 멤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7월 제도 확정으로 인해 현장의 간호사분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아지는 걸까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나의 정당한 노동이 더 이상 불법 무면허 행위로 치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전공의 부족 등 병원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면서도 혹시라도 의료사고가 나면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해놓고 문제 생기면 나 혼자 감옥 가거나 면허 취소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극심한 불안감 속에서 일해왔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국가가 공인한 43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법이 보장하는 나의 정당한 권한이자 임무다라고 떳떳하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무의 경계가 명확해지니 병원 측에서 임의로 무리한 불법 의료 행위를 강요하거나 떠넘기는 행태도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각 병원에는 의사와 간호사가 필수로 참여하는 진료지원 업무 고시위원회가 설치되어 업무의 적정성을 상시 감시하게 됩니다. 간호사분들이 더 이상 죄인 같은 마음이 아니라 자부심을 느끼며 환자 간호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건강한 일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의료 소비자이자 환자인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이번 제도는 장기적으로 큰 이득이 됩니다. 의사의 과도한 업무 과중으로 인해 발생하던 진료 대기 시간이나 수술 지연 현상이 눈에 띄게 개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전문 인력이 의사를 완벽하게 보조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전반적인 질과 효율성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7월 고시를 통해 마침내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병원에 가셨을 때 든든하게 진료를 도와주시는 PA 간호사 선생님들을 보신다면 오해 대신 따뜻한 신뢰의 눈빛을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